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대마. 소만. 오늘도 왔습니다. 여자예요. 지금 이제 한창 대학가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시즌일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다가올 여름 휴가가 좀 남긴 했지만, 진짜 딱 일하기 안 좋은 날씨네요. 맞아. 어쨌든 이거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다들 한 번씩 성욕이 확 끌어오르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왜 나오지? 근데 계절상으로 딱 그럴 때야. 달아오를 때긴 해요. 그래서 다들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난 이게 궁금했거든. 그냥 성욕이 오면은 혼자 하는 거지. 할 사람 없으면 혼자 하는 거야. 나 영원한 친구 오른손이 있으니까. 내 친구 왼손?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우리 8화 1부 시작해요. 고고고. 까까우. 자, 오늘 8화 1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게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아까 우리가 인사하면서 성욕 얘기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죠. 성생활에 대한 말씀 드릴 겁니다. 네, 우선은 어떻게 게이가 됐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가 된 계기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게이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보통은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네, 여자랑 남자를 둘 다 만나봤는데 남자 쪽이 더 좋으면 동성애로 성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선천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변에 많은 동성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선택한 적은 없다. 나는 이걸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딱히 나눌 수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진짜 좀 많이 네. 애매한 것 같아요. 내 성격이 어떤 특정 성격으로 살다 보면 그게 설령 막 태어났을 때는 엄청 온순한데 막상 알고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엄청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살아온 성격으로 그게 그 사람의 성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게이는 한순간에 오늘부터 게이 또 이렇게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없이도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봤는데, 뭔가 여자는 의무적으로 만나는 느낌이 들고 사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여자 사람 친구에 머문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남자를 만날 때는 반대지. 막 설레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제 그때서 이제 딱 깨닫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설레지? 막 이러면서. 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민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뭔가 게이가 된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근데 게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끌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게 남자였던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게이가 이끌리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이제 게이일 리는 없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모두가 다 어려운 점을 겪는 건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게이에 대한 아까 7화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애물, 게이 야설, 게이에 대한 소설, 영화는 실제 게이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게이라서 특별한 연애 경험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특별한 건 없는 평범한 연애를 한다고 해요. 네, 스코프 진행자답게 소설과 영화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어, 스코프 진행자. 어떡해.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면 사랑의 종착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섹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착점? 좋아요. 근데 종착점보다는 과정?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라고 봐야 되나? 클라이막스. 흥분기? 절정? 절정? 너는 네. 오늘 왜 이러니? 몸이 달았어.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것 같아.
네, 여자와 남자가 하는 그런 섹스 말고 네. 남자와 남자가 하는 섹스의 특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섹스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 게이의 섹스는 좀 더 본능적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흔히 남자가 더 성욕이 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뭐 성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남자끼는 서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더 뭐 편하고 직설적이게 되고 남자는 남자를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 더 잘해줄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의 몸에 대해서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걸 잘 아니까 그 뭐라 애무를 한다고 해도 공략 포인트를 더 잘할 수 있겠다. 그쵸. 어딘가를 자극한다고 해도 조금만 바꾸면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디를 자극해야 강한 자극을 줄까? 전립선? 너무 그냥 바로 얘기하냐. 좀 뜸 좀 들여라. 싫어.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겨요. 네. 이제 게이를 생각하면 이제 흔히 공격과 수비, 이제 공수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탑과 바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정해지느냐 그런 거 그게 좀 궁금해져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남한테 당하기 싫어해서 탑만 하는 사람과 네. 뭐 둘 다 하는데 탑이 좀 더 좋은 사람, 네. 뭐 둘 다 하는데 바텀이 더 좋은 사람, 그리고 격하게 당하는 걸 좋아하니까 바텀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성향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 유튜브 보면은 네. 그 전업주부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 이제 조금 뜨고 있는데 그분이 올린 영상을 보면 게이 섹스 초급이라는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어머.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는 게 보면은 나는 처음에는 바텀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탑을 해볼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 해보니까 개 좋아. 야 이거 신세계야. 이렇게 됐대. 신세계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둘 다 한대요. 어. 이런 사례만 봐도 이제 처음부터 정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섹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항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 저와 같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항문이라고 하면 흔히 변이 나오는 길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기를 넣었을 때 변과 이렇게 맞닿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아니죠. 게이들 이제 뭐 삽입 섹스를 하게 되면은 뭐 보통 오랄 말고는 이제 아날을 이용할 텐데 그 내가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좀 가져왔습니다. 와. 네, 수비를 하는 이제 바텀들은 관장을 합니다. 관장. 관장약을 이제 먹고 이제 간이적으로 할 때 샤워기 네. 그 호수를 그러니까 그 헤드를 뺀 다음에 네. 그 호수를 이제 집어넣어서 깨끗이 씻어내고 나서 뭐 그 냄새랑 위생 관련한 이제 여러 번에 걸친 세심한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콘돔까지도 사용하게 해가지고 철저하네.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또 아무래도 그게 이제 좀 변 그런 쪽이니까 또 혐오성도 들고 하니까 그렇겠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애널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네. 있고요. 애널 섹스를 하지 않고도 뭐 애무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입이나 손으로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도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섹스를 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다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남성의 구조로는 이제 어쨌든 사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뭐 오르가즘 그런 클라이맥스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꼭 학문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치. 꼭 넣었다 뺐다 사정 이게 섹스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면 애널 섹스 안 하시는 분들은 탑이랑 바텀이랑 안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역할론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삽입 섹스에서 뭐 그렇게 된다면은 탑 바텀으로 나뉘겠지만, 뭐 그런 그 뭐 이런 뭐 손 이제 여러 손이나 다양한 뭐 걸 애무나,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도하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탑 바텀만 있진 않을 거야. 뭐 SM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게이라도. 근데 뭐 단순히 뭐 탑 바텀을 꼭 이제 성관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 그런 거죠. 일반적인 섹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아니면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애널 섹스를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항문 밑으로 이제 전립선이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이걸 잘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립선 남성은 전립선 통해 가지고 이제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쵸? 그 여자와의 하는 섹스도 이제 비슷한 거죠 남성이. 그쵸.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그 애널 섹스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 뭐 외국의 경우에는 이 여자의 30%가 애널 섹스를 즐긴다고 해요. 그런 물도 많은 것 같아. 뭐 전립선 마사지도 받는데 남자라고 애널 섹스를 못 즐길 거 없잖아요. 여자도 30%나 하는데. 그렇지. 제가 이걸 생각해 본 건데요. 네. 그 애널 섹스를 하다 보면은 네. 항문이 이렇게 넓어져서 정상적인 배설 작용이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딱히 그런 것도 잘 모른대요. 뭐 외국처럼 막 엄청 큰 걸로 막 넣고 이렇게 해서 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은 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딱히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왜냐면 애널은 아무래도 축소되니까. 이렇게 쪼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화장실 가서 이제 대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평소에 생활하는 그 이제 뭐 구멍이나 그런 거는 정말 뭐 실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그쵸. 실제로 우리가 대변을 보면 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대변 싸고 확인하시나 봐요. 좀 안 해보셨나요? 확인해야 돼.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래 애기 색깔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동장기라고 하거든.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장기들인데 얘들이 이제 탄력 그 질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늘어나. 그래가지고 항문도 보면은 방금 우리 신PD가 이거 얘기했는데 막 똥 굵기 봐봐. 그게 나오는데 왜 그 굵기 정도 되는 게 못 들어가겠어. 냄새 그래요.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넘어가고 네, 동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구강 섹스, 또 항문 성교를 가장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요? 까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중 이제 상당수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구강 섹스와 항문 성교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도 해요. 네, 뭐또 종교적인 거지 뭐. 엄청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데? 불법 규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북유럽 뭐 그런 쪽 이제 기독교가 거의 뭐 정교화돼 있고 뭐 그런 데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게이 목욕탕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트너를 구하는 곳이기도 하는데 네. 이제 목욕탕의 구조는 전형적으로 1대1 또는 2명 이상의 파트너와 이제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고 하고 또 익명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글로리 홀이라는 구멍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글로리 홀이라는 그 구멍으로 얼굴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구강 섹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엄청난데. 좋은데? 네, 또 이 게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를 아직까지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네. 그 대중의 눈을 피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또 그래서 공공 화장실이나 뭐 영화관, 뭐 트럭 안, 뭐 이런 와우. 특정한 어두운 영역에서 할 거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성인기 동안 상대한 파트너의 수가 500에서 1000명 정도라고 했다고 하네요. 야, 엄청난데? 대박. 너무 수치가 장난 아니다. 나도 500명이랑 해보고 싶어. 지금 찢어지고 싶어요, 선생님? 한 번에 안 하면 되지. 나눠서 해. 얼마나 오랫동안. 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게이 남성분들 중에 20%가 근데 그 전에 여성과 결혼을 했었고 그 중에 절반은 또 아이의 아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서 깨닫게 된 건가요? 그렇지, 그럼? 뭐 이제 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뭐요? 이처럼 과거 목욕탕 같이 했던 생활을 과거였다는 점?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전에 이제 대중 목욕탕, 게이 목욕탕. 이제 막 그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였다는 그러니까 인식이 좋아지기 전인 네. 과거에 이게 있었다는 거. 그치. 아, 음. 와. 와. 미안
미안해요. 이거 원래 이런 반응 아니었거든. 나 되게 막 욕 좀 하라고 막. 아 나한테 욕하라고? PD님 PD님 야이. 아 이거 그래요. 그래요. 아우 CPD가 지금 그냥 그래도 뭐 지금은 많이 개방적이고 네.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서 숨기기보다는 좀 당당해졌다고 해요. 네. 네, 현재는 이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게이분들이 상당수라고 하죠. 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예전이 더 좋았나? 그 왜냐면 이제 성관계 하여튼 뭐. 네,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게이 휴게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이게 이제 가끔 방송사들이 이제 몰래 몰카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의 변태적인 공간으로 이제 묘사. 방송에서 묘사하는 그런 곳인데 성매매 공간으로 또 몰리기도 해요. 이제 경찰은 이제 수시로 이런 곳을 단속을 해왔는데 이제 법원이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이런 흐름에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고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서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또 오히려 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네. 서울 지하철 그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를 나와서 5분 정도 걷다 보면 그 신촌 그 대로 한켠에 4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 건물 입구에는 그냥 멋없는 영어 제목의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인지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이 그랬다고 하네요. 야, 이건 찾아서 가겠지. 찾아서 가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 4층짜리 건물에 3층으로 올라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계산대 유리창 안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숨겼다가 관리인이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고 해요. 알고 오셨어요? 아, 무서워. 뭐야. 좀 알고 오셨어요? 제가 나지막히 할 때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근데 진짜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네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말없이 이제 사물함 열쇠랑 수건만 이렇게 건네요. 그렇지. 이제 그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른바 게이 휴게텔인 거예요. 남성 동성애자들만 모이는데 그죠? 이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입장료가 6,500원. 싸다. 낮이라 이제 요금이 저렴하다고 하고 아 낮에만. 그러니까 모텔도 이제 숙박 대실 다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예. 휴게텔마다 다르지만 야간에는 대개 13,000에서 15,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을 두른 채로 이제 휴게실 한켠에 소파에 앉았다가 네. 이제 손님들은 이제 알아서 알몸 상태로 막 돌아다니고 그 간신히 앞만 보일 정도로 되게 조명이 어둡대요. 그리고 또 음악이 되게 흥겹게 춤출 수 있을 만큼 흘러나온다는데 그 예전에 보면 그거 있어요. 이런 뭐 목욕탕이라든지 휴게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모르고 들어간 거야. 나 그냥 일반. 이성애자 남자인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고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하는 와. 그런 글들도 옛날에 몇 개 많이 있었죠. 잘 찾아야 되겠네. 이상한 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당황하셨겠다. 네, 그래서 몇 명의 남성들이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해요. 찾아가신 분들한테. 네. 근데 이제 아무런 말이 없이 이렇게 몸만 이렇게 더듬더듬. 어머. 그건 좀 무서워. 더듬더듬 만진대요. 재밌는 데다. 그치. 근데 이게 수건만 걸치고 앉아있는데 반응을 아무도 안 보이니까 1분도 안 머물고 그냥 다른 사람도 못 만지러 막 찾아나오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대 남성한테 이제 자기가 기자라고 밝히고 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인근 대학생이래요. 그래가지고 강의랑 이제 강의 사이 텀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잠시 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또 누가 동성애자인지 알아보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곳은 딱 동성애자는 목적 있는 분들만 오신 거니까 그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고 입장료도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이제 기자한테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하고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왜냐면은 몸을 섞되 말을 섞지 말라라는 게 개인 거기에, 휴게텔. 거기에 룰이야, 불문율이야. 그래서 말없이 와서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느끼면 그 콜한 거지. 서로 말 안 해도. 이제 기자가 어긴 거지. 룰이 일종의. 재밌네.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말 몇 마디만 탁 하고 이제 다른 대상을 찾아서 또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해야지.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강남에 또 유명 게이 휴게테를 찾아봤대요. 네. 이게 문 앞에는 근육 체형만 입장 가능하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따로 뭐 손님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뭐 40살 이상은 출입 금지다. 왜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이제 받은 열쇠를 받아가지고 옷장에 이제 옷을 넣고 알몸인 채로 똑같이 아이고. 휴게텔 내부로 들어가는데 네. 그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이제 비좁은 통로를 따라서 드문드문 서 있대요. 네, 파트너 찾으려고. 그렇게 서 있다고 하네요. 아, 저기 뭐야. 호객행위 하듯이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뭐 지나가다가 뭐 이제 느끼면 바로 이제 필 받는. Feel. 이제 여기가 이제 칸막이가 된 여러 방 중에 하나를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누가 골라서 이제 몸을 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안에가 이제 의외로 깔끔하고 단정하고. 네. 근데 이제 피곤기가 몰려서 깜빡 잠이 드는 찰나에 육중한 몸매의 사내가 옆에 이제 딱 누워가지고 네. 어두워서 이제 얼굴은 잘 못 알아봤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그냥 쉬러 왔어요라고 말하니까 그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또 딴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이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싫다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뭐 성관계를 대가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주가 하는 일은 입장료를 받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수건 같은 거 이제 널브러뜨려 놓잖아. 그쵸. 그거 수거하는 일이 다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다. 이거. 신기하다. 어쨌든 이런 곳을 이제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 이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좀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많은 동성애자가 이곳을 애용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이게 이런 데는 이제 자꾸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음지고 알려지지 않았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이러니까. 근데 아까 그 뭐 이제 여기서도 40살 이상 출입 금지 뭐 맞아. 근육 체형만 입장 가능 이거는 조금 그렇더라.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별이 또 있는 거잖아. 대만님 못 들어가요? 근데 아니 나는 40살 넘었어요? 아니 나는 40살 이상 아니지. 근육 근육 체형 아니지. 아니 나 근육 많아. 아니야, 근육 있대. 어디? 있어. 어디? 고추에. 아. 근데 뭐 따로 몸 상태를 확인하진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뭐 어차피 게이가 아니니까 근데 안 가겠지. 근데 뭐 민증 까서 너 40살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써는 것도 그냥 손님들이,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거기에 이제 쉬러 오시는 분들이 엔간하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알 그쵸.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또 오늘 게이분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 뭐 다양한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 네. 다양한 장소도 있고. 게이 휴게텔 이런 거는 진짜 모르는 분들 많았을 텐데. 완전. 진짜 신선한 소재. 더 다양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저희 댓글로 혹은 메일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면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페이스북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만 8화 2부에서 뵙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자, 우린 오늘 이만 물러나 보겠나이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진행의 대마. 여제였습니다. 안녕. 안녕. 잘 자요.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바다 엄마. 네, 산이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풀어주시는 신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